전종환의 픽이십니다. 손님은 왕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 꽤나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고 이제는 꽤나 익숙해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손님도 손님 나름, 왕도 왕 나름인 것 같습니다. 용인의 한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고객이 행패를 부리는 모습,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백화점 직원에게 화장품 병을 집어 던지고 욕설까지 하고 전날 산 화장품을 바르고 두드러기가 생겼다면서 한 행패를 부린 건데 자, 이 갑질이란 게 재벌 오너 일가만의 점유율은 아닌 것만 같습니다. 감정 노동자들을 향한 폭언과 폭행 그리고 성희롱. 먼저 어제 일어난 나쁘끄러운 백화점 손님 행패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용인의 한 백화점. 한 여성이 화장품 매장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더니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42살 양모 씨는 새로 산 화장품을 사용했다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20분 동안 계속된 소란은 결국 고객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으며 향후 CCTV 및 관계자 진술에 따라서 구체적인 조사 예정입니다. 백화점 측은 피해 직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일단 병원에서 휴식을 취한 뒤 출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쯤 되면 재벌가 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못지않습니다. 이 화장품을 바르고 두드러기가 났다고 백화점 직원을 폭행을 한 건데 만약에 이게 유통기한 등의 문제라면 사과를 받고 또 환불을 받으면 될 테고요. 화장품 자체의 문제라면 역시 사과를 받고 보상을 요청하면 될 일일 겁니다. 근데 애꿎은 직원을 폭행하고 행패까지 부렸습니다. 지금 백화점 직원은요, 정신적인 충격에 출근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정 노동자, 고객의 기분만 생각하고 내 감정은 억누를 수밖에 없는 노동자를 뜻합니다. 국내 임금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이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데 이들의 96%는 고객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3명 중 2명은요, 지난 1년간 고객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답을 했습니다. 폭언이 39%로 가장 많았고 심지어 성희롱까지 있었습니다. 험난한 실태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백화점. 젊은 여성이 의자에 앉은 채 무릎을 꿇은 매장 직원 2명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발단은 무상수리 문제였습니다. 지난 10일 여성 고객의 어머니가 매장을 찾아와 팔찌와 목걸이 무상수리를 요구하다 거절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입한 지 너무 오래된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매하셨을 당시에는 2년이고요. 현재는 무상수리 기간이 1년이고요. 이미 5년이 경과한 제품이에요. 최소. 그러나 고객의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본사에서 무상수리를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이번에는 딸이 매장을 찾아와 왜 처음부터 어머니에게 무상수리를 해주지 않았느냐며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1시간가량 소동이 계속되자 직원들이 고객의 화를 달래기 위해 무릎을 꿇은 겁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백화점. 30살 딸과 함께 쇼핑을 하고 차에 오른 60대 여성이 20대 아르바이트 주차요원에게 화를 냈습니다. 시동을 걸고 딸을 기다리던 도중 주차요원이 출구로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뒤 불쾌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녀는 이후 주차요원의 무릎을 꿇리고 폭언을 퍼붓고 밀쳤다는 게 백화점 측의 설명입니다. 무릎 꿇어야 때 날가슴이 무릎을 꿇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 무릎 꿇고 있냐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니까 넌 빠져라. 그러면서 이제 날가슴을 빈 거예요. 1시간 넘게 이어진 소란은 다른 주차요원 3명도 무릎을 꿇고 백화점 측에서 사과를 한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무릎을 꿇은 주차요원, 감정 노동의 실태, 어려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의 강도가 가장 센 직업은 텔레마케터였고요. 호텔 직원,
네일 아티스트, 중독 치료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텔레마케터의 85%는 언어폭력을 경험을 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적나라한 욕설과 성희롱, 도를 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 120 다산콜센터로 걸려온 전화입니다. 세계에서 관광지 인구 밀도 좀 다른 데에서 불러줄래요? 서울시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따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갑자기 욕설과 함께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이 쏟아집니다. 장난해? 다산콜센터가 특별 관리하는 이런 악성 민원인은 현재 825명입니다. 앞도 하얘지고 그때마다 또 새로운 떨림이 오죠. 예, 너무 무섭고 두렵고 이걸 어떻게 잘 마무리해서 끝낼 것인가. 한 이동통신사 상담센터에 걸려온 전화입니다. 다짜고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나옵니다. 전화 연결한 아이가 있대. 지금 뭐라 하는 거야? 고객님, 저희 쪽에서는 이 번호로 저희가 연결이 어렵습니다. 지금 너 보던 짓거리냐 이 소리하고 있네.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고 내뱉는 이 남성.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쪽쪽쪽 내봐. 지난 1년 동안 만여 차례나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늘어놨습니다. 휴일도 없이 하루 평균 30번 가까이 여성 상담원을 괴롭히는 전화를 건 겁니다. 일주일에 많게는 10번 정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장염이라든지 위경련이라든지. 감정 노동자 4명 중 1명은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산업재해로 인정된 정신질환도 10년 사이에 5배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기업들의 고객 최우선 방침에 더해서 고객들의 갑질 의식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요, 감정 노동자 폭언을 들으면 업무를 바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감정 노동 수당도 만들고요, 안식 휴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도 이제 꽤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갑질을 당연하게 여기는 고객들의 잘못된 생각부터 바꾸는 것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비기슈였습니다.